자, 이번 시간은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 행위제한에 관련된 내용을 학습할지도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용도지역을 배웠었죠. 네, 용도지역은 전국토를 대상으로 해서 그 토지의 기능이나 토지 특성에 따라서 토지의 용도별로 종류를 구분합니다.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자, 용도지역은 이렇게 지정이 됐을 거예요. 네. 자, 우리 국토 가운데서 서울처럼 자,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서 이미 개발됐거나 또 앞으로 개발, 정비, 관리, 보존 등이 필요한 곳을 용도 지정합니다. 뭐죠? 도시지역이 돼요.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돼서 이미 개발했고 앞으로 개발할 것을 목적으로 하면은 도시지역이다. 그렇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과거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폐지 통합해서 만든 게 관리지역이죠. 그리고 이제 농림업의 지능과 산림보존을 목적으로 하면 뭐죠? 그렇죠. 농림지역이 됩니다. 농림지역, 농림업의 지능과 산림보존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곳이 됩니다. 그리고 자연환경 보존, 수자원 보존, 해안 보존, 생태계 보존, 상수원 및 문화재 보존, 그리고 수산자원 보호 육성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하면 뭐죠? 그렇죠.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렇게 되죠. 근데 자, 이렇게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토지 기능과 그 토지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토지의 용도를 구분해서 이제 용도지역을 지정하게 되는데 그 용도지역은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필요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되죠. 그래서 아직 우리 국토의 일부, 국토의 뭐 3, 4% 정도는 아직까지 용도지역이 미지정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국토의 일부는 아직까지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상태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국토 가운데서 이렇게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지주로 용도지역이 미지정된 지역, 저렇게 용도지역이 미지정된 지역에 땅 사면은 이거 땅 사면은 성공했을까요? 망했을까요? 망했어요. 왜냐면은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지로 용도지역이 미지정된 지역은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할 때는 이 네 쪽에서 가장 근축적인 까다로운 자연환경 보존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적용을 해야 할 행위제한, 개발 행위제한이죠. 행위제한, 개발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과 그리고 금폐율, 용적률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요. 꼭 외워두셔야 돼요. 앞으로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지로 용도지역이 미지정된 곳은 넷 중 가장 근축제한이 까다로운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적용이 될 개발 행위 제한, 건축 제한에 관한 규정과 그리고 금필 용적률 규정이 적용된다고. 그러니까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지역에 땅 사면은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축이 제한된 것은 건축할 수 없어요.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된 것만 건축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허용하는 금폐율 20%. 그죠? 네, 그리고 용적률 80%가 대부분 적용되더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지역 가운데서 대통령령 국토교육법 시행령으로 세분 가능한 용도지역이 있죠. 뭐죠? 자, 세분 가능한 용도지역은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이죠.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은 다시 세분되는데 우리 도시지역은 이렇게 세분됩니다. 자, 서울과 같은 도시지역은 다시 그 토지의 기능과 토지의 직성에 따라서 자,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됐었죠. 어떻게 구분됐나요? 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리고 녹지지역으로 세분되는데 자, 그때 이제 녹지지역은 다시 이렇게 세분됩니다. 녹지지역은 어떻게 세분되죠? 그렇죠. 보전 녹지지역이 있죠. 보전 녹지지역, 그리고 생산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생산 녹지지역, 그리고 자연 녹지 이렇게 세분되죠. 근데 자, 이 부분을 보세요. 이 부분은 그냥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상태로 있어. 아직까지 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도시지역이 세부적인 용도지역으로 미세분된 거죠. 이렇게 도시지역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미세분된 지역은 그 도시지역이 세분된 용도지역 가운데서 가장 근축적인 까다로운 보전 녹지지역입니다. 보전 녹지지역에 적용을 해야 할 행위제한, 건축제한이죠. 건축제한에 관한 규정과 그리고 금필 용적률 규정이 적용됩니다.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지로 용도지역에 지정이 없는 지역은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적용해야 될 행위제한, 금필 용적률 규정이 적용되고 그리고 도시지역이 세부적인 용도지로 미세분된 지역은 보전 녹지지역에 적용해야 할 행위제한, 그리고 금폐율, 용적률 규정을 적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서울에 땅 샀어.
땅 사는데 용도지역을 확인하니까 아직까지 그냥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에 있지. 주거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 공업지역인지 녹지지역인지 용도지역이 세분이 없다고. 이런 곳에 땅 사면 성공했습니까? 망했습니까? 망했죠. 보전 녹지지역과 똑같이 개발이 제한되니까. 그리고 보전 녹지에 적용해야 될 건폐율과 용적률 규정이 적용되니까. 아셨죠? 네. 자, 그리고 이제 관리지역이 세분되죠. 관리지역. 자, 관리지역을 세분하면은, 자, 관리지역이 세분되면은, 우리 다 앞에서 배웠죠? 네. 관리지역은 어떻게 세분되죠? 이렇게 세분되었죠. 자, 농림지역의 사촌은 뭐죠? 생산관리지역이죠. 농림지역으로 지정해야 될 목적이 있지만, 도시지역에 가깝기 때문에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가능하면 생산관리지역. 그리고 생산관리지역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계획관리지역이 있었죠. 계획적으로 신도시를 개발해서 도시지역에 편입시킬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곳이죠. 네. 그리고 이제 보전관리지역이 있습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사점쯤 되는 용도지역이죠. 네. 본래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지정 목적이 존재하는 땅인데 도시지역에 이웃하기 때문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것은 보전관리지역 그렇게 되었죠. 자, 관리지역 중에서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것은 생산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돼 있고 앞으로 계획적으로 신도시가 개발될수록 관리할 목적으로 지정되면 계획관리지역.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것은 보전관리지역 그렇게 되죠. 근데 이곳은 말입니다. 자, 그냥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그냥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생산관리지역인지 계획관리지역인지 보전관리지역인지 미세분부죠. 미세분부에서 관리지역이 세부적인 용도지로 미세분된 지역은 관리지역이 세분된 용도지역 가운데서 가장 건축제한이 까다로운 뭐죠? 그렇죠. 보전관리지역입니다. 보전관리지역에 적용해야 될 행위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행위제한 규정과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 규정이 적용되는 거죠. 그렇죠. 세 가지 공통점이 있을 거예요. 세 가지의 공통점. 자,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미지정된 지역은 그중 건축제한이 가장 까다로운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적용해야 될 행위제한 등 규정이 적용되고, 그리고 도시지역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미세분된 지역은 그 도시지역이 세분된 용도지역 가운데서 건축제한이 가장 까다로운 보전 녹지지역에 적용해야 될 행위제한 규정 등이 적용되고, 그리고 관리지역이 세부적인 용도지역을 미세분된 지역은 관리지역 중에서 가장 건축제한이 까다로운 보전관리지역에 적용해야 될 행위제한 규정 등이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용도지역이 미지정됐거나 도시지역이 미세분됐거나 관리지역이 미세분된 지역의 공통점은 전부 그중 건축제한이 가장 까다롭게 적용될 용도지역에 적용해야 될 행위제한 규정과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도시지역에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가 나와 있죠. 도시지역에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자, 도시지역에서 네, 적용을 배제하는 법. 도시지역에 적용하지 않는 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죠. 네,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서울이에요. 서울은 우리 국토 가운데서 인구와 사립이 밀집되어서 이미 개발했고, 또 앞으로 개발, 정비, 관리, 보전 등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한 곳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용도지역은 뭐가 되는 거죠? 도시지역이 되는 거죠. 도시지역이죠. 이 서울 같은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된 땅에 적용을 하자는 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지역의 적용을 배제하는 법, 좀 암기를 하실까요? 도시지역에 적용되지 않는 법 두 가지, 무엇이 있냐면, 자, 도시지역에서는 도로법상 접도구역의 지정이에요. 도로법상 접도구역 지정에 관한 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도시지역에서는 도로법상 접도구역에 관한 규정과 그리고 자, 농지법상 농지 취득 자격 증명제, 농지법상 농지 취득 자격 증명제에 관한 규정을 네, 도시지역에는 적용하지 않게 돼요. 네, 그러면은 그냥 단순히 암기하지 말고 왜 도시지역에는 도로법상 접도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또 농지법상 농지 취득 자격 증명 규정을 도시지역에 적용하지 않을까?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접도구역을 처음 들으시잖아. 그죠? 자, 봐주십시오. 여기 이제 도로법상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죠. 도로가 있으면은 접도구역이라는 것은 이 도로 경계선 양쪽이야. 이 도로 경계선 양쪽에다가 이렇게 도로 경계선 양쪽에 이렇게 이제 접도구역을 지정해요. 이렇게
도로경계선 양쪽에다가, 그러니까 접도라는 것은 여기다가 이제 접도구역, 도로법에 의해서 지정하는 용도구역이에요. 그러니까 접도는 도로에 접하도록 지정한 도로법상 용도구역이라 그런 뜻이라고. 이렇게 도로경계선 양쪽에 접도구역이 지정되면 이 접도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등 개발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래서 도로경계선 양쪽에 접도구역을 지정해서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을 제한해서 도로 주변의 자연 경관을 유지 보존할 목적으로 지정한 것을 접도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도로 주변에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땅은 개발 행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개발할 수 없는 땅이에요. 근데 이 법을 도시지역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왜요? 서울과 같은 도시지역에는 얼마나 많은 도로가 있습니까? 상상하십시오. 이 도시 지역 안에 있는 도로 양쪽에 접도구역을 지정해서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을 못하게 제한한다면 도시를 건설할 수 있어 없죠. 그래서 도시주로 용도지 지정된 지역에서 도로법상 접도구역 지정에 관한 법률 규정을 적용해야 하네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서 도시지역 안에 도로 옆에는 접도구역이 있고 도시지역 밖으로 나오면은 도로경계선 양쪽에 뭐가 있다는 거죠? 접도구역이 지정되어 있다고 이렇게. 그럼 도시지역 밖에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땅 사면은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 행위를 할 수 있어 없어. 전원주택 지을 수도 없고 공장 지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접도구역은 피하라 그런 얘기예요.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이 도시지역에서는 농지법상 농지 취득 자격 증명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농지법상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뭐냐면은 이 부동산을 하시는 분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뜻이에요. 우리 농지법에서는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농지법에서는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그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농업에 대해 자격이 있는지 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한다고. 이를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제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농지는 누구나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어도 도시는 농지를 살 수 없어요. 그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농업에 대해 자격이 있는 자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만든 게 농지법상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제도라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 농지를 살 수 있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이제 농지를 상속받는다든지, 그죠? 그럼 서울에 있는 아들이 저 시골의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농지를 상속받을 수 있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예외적으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원칙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농지를 살 때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도록 하는 이 법을 도시지역에서 농지를 살 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도시지역에 서울에 농지가 있어 없어? 있어요. 있는데 도시지역에서 농지를 사는 자는 농지를 취득해서 거기다가 농업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아파트를 짓고 공장 짓고 이것이 목적이더라고. 그러면은 농지를 취득해서 공장 짓고 아파트 지을 사람에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업에 대해 자격이 있는지 따질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도시지역에서 농지를 살 때는 농지법상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이 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도시지역에 농지를 살 때는 비농업인,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을 받을 수 없는 비농업인도 농지 취득이 도시지역에서는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도시지역에 적용하지 않는 법 두 개가 있죠. 도시지역에는 도로법상 접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과 그리고 농지법상 농지 취득 자격 증명 규정을 도시지역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해하셨죠? 네, 여기까지예요.